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기부 체납한 부지에 특정 아파트와 연결된 일방 통행로가 생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아파트가 일반 운전자의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학교 담장을 허물어 통학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닐 인도가 늘어나고 운전자 시야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무더운 날이 많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부산시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대비를 위한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사상구 감전동에 주민을 위한 예술 창작 공간이 만들어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창작촌은 목공문화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남천 2구역 재개발 조합이 기부 체납한 소공원 부지에 특정 아파트와 연결된 일방 통행로가 생겨 통행 논란이 일고 있다고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해당 아파트가 출퇴근 시간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재개발 조합에서 기부 체납한 부지에 도로가 만들어졌는데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없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실제 그런 일이 수영구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방 통행로를 따라 올라가 봤습니다. A 아파트 주차장과 연결돼 있고 단지를 지나니 큰 도로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곳을 지나던 한 운전자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보도가 되고 나흘 뒤인 지난 10일 오전 일방 통행로로 향하는 차량을 경비원이 멈춰 세웁니다. 같은 날 오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 통행로가 연결된 A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배치한 겁니다. 처음에는 우에서 막았거든요. 우에 막으니까 우리 김에 주민들이 또 뭐 많이 있어갖고 네, 지금 시각은 9시 반이 가까운 시간인데요. 지금 현재는 보시다시피 일방 통행로를 막는 경비원은 보이질 않습니다. 경비원들은 출퇴근 시간에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파트는 통제가 아니라 안내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길을 가면 왜 애초에 이렇게 했냐? 우리 구청하고 처음부터 사실은 이제 뭐 시행사하고 우리가 협의했던 사항이고 협의 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개선할 건데,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통제하는 거, 통제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사회주니까 당연히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밑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통제가 아니고 안내라는 거예요. 주차장 입구에서 막을 경우 사고가 우려돼 아예 진입로에서 이를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인 통행을 통제할 경우 경찰이 도로를 폐쇄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논란의 원인은 재개발 아파트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내부 사유지를 통과 허용됐다고 그렇게 붙이고 막 이런 행위 자체가 나는 그죠 이 사고 굉장히 위험한 요 부분의 사고를 유발하는 게 나는 제일 큰 그 대상이 나는 그거라고 도삼이라고 보고요. 이에 대해 관할 수영구청과 경찰 모두 뚜렷한 입장을 내놓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경찰은 민원이 제기된 만큼 이 도로 이용 방안을 다음 달 말 개최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통학로 사고를 막기 위해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 담장을 허물어 통학로를 넓히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차량과 학생들의 시야를 확보하고 인도도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야구 하단초등학교는 내면이 모두 차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통행량도 많아 등하교 시간에는 교문 앞 도로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길이 많이 넓은 곳은 아니고 좁은 곳이다 보니까 학생들도 왕래가 작고 차량 통행도 굉장히 많은 곳이라 평소에도 그런 위험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장과 나무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인도가 끊겨 있어 사고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영도 통학로 학생 사망 사고 이후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 담장을 허물어 통학로를 확장하기로 하고 하단초등학교에서 첫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90도로 꺾인 담장을 철거해 둥글게 경계석을 놨고 확보된 폭 4m가량 공간에는 인도를 만들게 됩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활동을 즐겁게 하고 있는 곳인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입장에서 학교 부지를 내서라도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데 부산시 교육청은 56개 초중 고등학교 담장을 옮겨 통학로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사고 가능성이 높은 초등학교 50곳에 통학 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고지대 급경사 지역 학교에는 통학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봄이 됐나 싶었는데 어느새 여름 한복판에 선 듯합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무더운 날이 많을 것이란 전망인데요.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대비가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산시가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횡단보도 앞 시원한 대형 그늘막 아래서 시민들 녹색 신호를 기다립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반팔 차림에 모자와 양산까지 동원해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기온이 차츰 상승하는 데다 더위가 빨리 찾아왔습니다. 부산시가 무더위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5월 20일부터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더 많이 무덥다라고 예보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대비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5곳의 의료기관의 감시 체계에 동참한다. 온열질환은 열사병과 열탈진 등 더위로 인해 생기는 급성 질환을 말합니다.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 증상을 보이며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산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만 53명. 실외 작업장과 논밭 등 발생 장소는 다양하고 오후 3시에 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물을 자주 마셔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시원한 환경 유지하시고 헐렁하고 가벼운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양산 사용해 주셔서 햇빛을 차단해 주시고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 취하시고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폭염 경보 시 어린이와 노약자 등 특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산시는 감시체계 운영으로 수집된 감시 현황은 질병관리청을 통해 매일 제공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사상구 감전동에 예술창작촌이 만들어졌는데요. 목욕탕과 카센터 부지였던 곳에 주민을 위한 예술창작 공간이 만들어져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재단을 마친 나무 목재. 이번에는 까칠한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사포질이 이어집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도마를 만들기 위한 수업. 수강생들의 얼굴에서는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일단은 자연 나무를 만지니까 일단은 좋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앞으로도 배우고 싶고 이런 공간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처음 해보는 수작업에 실수도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조금씩 틀이 잡혀가자 성취감도 높아집니다. 이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이렇게 와서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또 제가 직접 써야 된다는 그런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더 열심히 잘해지는 것 같아요. 사상구 감전동에 들어선 예술 창작촌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창작촌은 목공문화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2, 3층은 예술 창작 공간으로 4층은 다목적 휴게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지하 1층은 소리 아카이브 커뮤니티 공간으로 색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작촌 부지는 예전의 목욕탕과 카센터였던 자리. 사상구는 국토부 도시 활력 증진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35억 원을 확보하면서 주민을 위한 예술 창작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일반 그 주택가보다도 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직업군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 창작촌은 앞으로 목공의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강생도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초루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사상구 모라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50대 남성이 공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공무원에 돈을 빌려달라고 한 뒤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CCTV를 확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도 지역에서 해양수산부가 진행하고 있는 항만개발 계획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영도 앞바다가 노후 선박들의 주차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학동 앞바다에 1.3km 길이의 재해방지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 동삼동 북빈무량장 대체부두 해상에 기존 방파제와 연결하는 400m 길이의 파제제를 만드는 사업, 아미르공원 앞 해상에 285m 길이의 연구조사선 부두를 짓는 사업,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고 있는 영도구 항만개발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의 핵심은 부산항에 흩어진 선박들을 영도 앞바다로 모으는 것입니다. 청학동 재해방지 시설이 완공되면 부산항 일대에 정박한 노후 선박 최대 880여 척이 옮겨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북항 파제제와 연구조사선 부두에는 관공선 24척과 연구조사선 9척이 정박할 예정. 주민들은 몰려온 선박들이 영도의 바다 조망과 환경을 훼손하는 건 물론 인근 아미르공원 등 지역의 휴식 공간을 송두리째 빼앗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계류될 508척 중 대부분은 노후도가 심한 녹슨 선박들로서 그중 폐선에 가까운 선박들도 상당수인데다가 급유선도 약 243척이나 포함되어 있어 지독한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극심한 고통과 바다 오염이 명백히 예상된다. 또 영도구와 부산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들의 효과도 저해할 것이라며 항만개발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산해수청은 주민 반발 속에 청학동 재해방지시설 사업 용역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 선박 이전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시는 상황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견을 저희가 그 선박 이전 계획을 그게 나오면 그걸 검토해가지고 이제 주민들의 동향을 확인한 후에 사업 방향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도 지역에서는 현재 항만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주까지 모인 서명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해 장관 면담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기념일이 몰린 5월이지만 지역 화훼업계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자재비와 인건비, 기름값 등 비용 상승이 주요 원인인데 올해는 카네이션 판매도 부진하면서 농가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 인근 화훼 단지입니다. 가게 한켠에 팔리지 않은 카네이션이 줄지어 진열돼 있습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에는 화훼 농가만 100여 곳이 있지만 카네이션 소비가 줄면서 재고 처리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지금 말 그대로 진짜 어렵습니다. 예, 모든 물가는 다 올랐지요. 인건비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종목에 따라서 우리가 올려갖고 가와도 원리가 못 받는 종목이 많아요. 그게 너무 힘듭니다, 진짜. 영농 자재비와 기름값,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꽃 가격도 덩달아 상승했는데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등 기념일이 몰린 5월 특수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카네이션 값이 그러니까 예전보다 한 30% 이상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꽃값이 좀 부담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7일까지 거래된 카네이션은 8만 5천여 건. 지난해와 재작년에 비하면 23%와 29%가 줄었습니다. 이제 겨우 코로나19 여파를 벗어난 지역 화훼 농가가 이번에는 고물가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또 한 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계절의 여왕 5월을 대표하는 장미가 만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화명동 장미원에서는 50여 종의 다양한 장미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에 꽃의 여왕이라 불리는 장미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장미원은 화명생태공원과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자리한 도심 속 꽃밭입니다. 모양과 크기, 색이 다른 50여 종의 다양한 장미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장미꽃 색깔이 너무 다양해요. 또 월요일 날 보니까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병이 날도 사람 엄청 많고 그것도 여기 오는 게 너무 좋아요. 기분이. 기분이 소녀 같아요. 그러고 얼마 전에 손주하고 왔는데 너무 이뻐갖고 오늘 친구들하고 나들이 나왔어요. 근데 꽃만큼 행복해요. 화명 장미원은 지난 2013년 방치돼 있던 공공청사부지를 활용해 조성됐습니다. 10여 년이 지나면서 장미 식재 면적과 휴게 시설도 점차 늘어나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뿐만 아니고 부산시에서도 다른 외지에서도 많이 옵니다. 이 공간은 그 아파트 속에 어찌 보면 주민들의 힐링 공간의 역할을 하십니다. 특히 이 도심 속에 이런 자연 공원이 있다는 것은 정말 주민들한테 어마어마한 큰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식재된 장미는 사계절 피었다가 지기를 반복하는 수종으로 오는 10월에도 한 차례 더 꽃망울을 터뜨릴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부산의 무역 수지가 지난달 7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6.4% 감소한 13억 600만 달러, 수입은 13% 감소한 12억 7,600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선박과 기계류, 정밀기기 등이 증가했고 승용차와 화공품, 철강 제품 등이 감소해 수출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복지수급자가 취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15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 대상자 중 취업 희망자에게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부터 취업 알선까지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저소득 가정 어린이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꿈 실현 공부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15가구 내외를 선정해 어린이에게 책걸상과 침대, 옷장 등을 후원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먼저 경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성 동탄에서 시작된 경기 지역 깡통주택 문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자체 분석 결과 전세 피해 우려 주택이 도내 8,500여 채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동포청 청사가 송도 국제도시 부영 송도타워에 들어섭니다. 이에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만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최근 일부 경찰관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투자 등 부업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강회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 서구 드림스타트는 지난 12일 서구청 다목적홀에서 드림스타트 대상 부모와 주 양육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 해소라는 주제로 부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남부민 이동 새띠 행복마을 운영위원회는 지난 12일 2023 부산 마을생활권 활성화 주민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식물 모종 250개를 관내 소외계층과 지역 주민에게 전달하며 직접 뽑은 커피를 선보이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부산 중학생연합봉사단인 또박이 연합자원봉사단은 지난 13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학생들이 손수 만든 마들렌 100세트를 동대신 이동에 기부했습니다. 수영구 수영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일 수영동 청년회 주관으로 수영 사적공원 야외 놀이마당에서 관내 어르신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2회 경로 위안잔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영구 수영동 민간사회안전망 소속 회원들은 지난 11일 관내 홀로 어르신 41분께 아구찜 등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수영구 노인복지관은 지난 11일 국제라이온스협회 부산지구 부산통일라이온스클럽 후원으로 관내 독거 어르신 400명에게 삼계탕을 전달하며 건강을 기원하는 사랑의 삼계탕 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사상구 덕포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0일 은혜교회로부터 라면 120박스를 기탁받아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상구 주례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주례일동 청소년 지도협의회 이영진 회장으로부터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